자, 오늘 영가천원 수륙 무차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는 제가 원래는 소승불교 쪽이었었어요. 소승불교 쪽이었고 사식구제나 이런 제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었던 그래서 지금도 저 사람이 죄를 지내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들리니까 나오라고 얘기했잖아. 거기 앉아주셔야 돼. 가운데 좀 앉아주셔. 자, 그래서 어차피 불교는 자작자수고, 자작자수라는 말이 자기 지은 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남이 밥 먹는다 그래서 내가 배부를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개인적인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식구제를 지낸다고 잘못 산 사람이 뭐가 될 수 있겠나? 갑자기 뭐 바뀌어서 상태가 좋아질 수 있겠나? 라는 생각도 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원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은 대로 받는 원리도 있는데 지은 것과 좀 다르게 받는 원리도 있어요. 그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밀린다 왕문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밀린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세나 스님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너네는 지은 대로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뭐 부처님을 믿으면 공덕이 돼서 그 쉽게 말해서 좀 잘못됐어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돌 아니냐, 논리 구조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나가세나 스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거라도 바늘 하나라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지만 큰 돌도 배에 띄우면 뜨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서원의 배를 타면 불보살님의 서원의 배를 타면 그것은 건널 수 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세상에는 그리고 자동차로 자가용이 자동차잖아.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자력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적은 돈으로도 어느 정도 이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으냐? 쉽게 말해서 지하철이 자가용보다 좋냐? 아니죠. KTX가 더 비싸겠지. 지하철이 자가용보다 어떤 자가용보다도 아무리 비싼 자가용이라도 KTX나 지하철만큼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가용처럼 편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앞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적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불보살님의 가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현실에서도 뭐 그런 문제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또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저는 그 말 참 그래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가만히 있게를 안 둔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집안에 가족이 누가 힘든 분이 있으면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꼭 형제라고 해서 같이 살아서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안 살더라도 안 도와줘도 스트레스 받는 구조들이 있죠. 알고 있다는 자체만 갖고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방식이 아마 비판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힘든 일일 수도 있거든요. 다 사연들이 있겠지. 다 사연이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기억을 환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런 가족들을 뵈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지워지지 않는 것은 드러내서 마치 드러내서 강화하는 거지. 제가 처음에 삭발했을 때 비가 오는 거를 손을 내밀지 않고 알았어요. 처음에 삭발을 하니까 왠지 험한 느낌도 있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살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보호받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단련돼요. 그래서 출가하신 지 오래되고 그 다음에 모자 잘 안 쓰고 다니시는 비구 스님들 이렇게 뵈면 머리에 조승꽃이 김이라고 해야 되나 저승꽃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막 여기까지 막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단련되면 무뎌지면 극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춰놓고 있는 것보다는 드러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픔이지. 그렇지만 아픔도 반복되면 무뎌지는 거예요. 팔 잘린 사람이 팔이 잘리고 나서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몇 년 지나잖아요. 나름 적응해서 잘 삽니다. 그것은 드러내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추는 조건으로 계속 가게 되면 방법이 없지 싶어요. 그 상황에서의 진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드러내서 놓아주는 게 당신에게도 좋고 나 자신에게도 좋고 그리고 가는 사람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힘들었는데 가족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으면 편할 일이 있을까? 그래서 드러내놓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자살하신 분들은 제가 다 축원도 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별도로 태워도 드렸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잃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한 면만 쓰신 분도 있고 뒷면까지 쓰신 분도 있고 사연이 있는 분도 있고 여럿이에요. 그게 그래서 읽다 보면 이 양반이 그냥 단편적으로 읽어도 슬픔이 느껴지는 집들이 있어. 뭔가 사연이 있었구나 라고 뭉클하게 이렇게 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놔줘야 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동아시아하고 서양을 구분할 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한 3명이서 찍는데 나는 웃고 있고 가운데 있는 나는 웃고 있고 양옆에 있는 두 사람은 찡그리고 있으면 좀 씹쭈그리하게 있으면 서양 사람들은 가운데 주인공이 웃으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냐면 즐겁다라고 인지합니다. 주인공 중심으로.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좌우가 약간 문제가 있으면 나 혼자 웃으면 약간 간 걸로 걔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걸로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동양인에게 가운데 사람만 웃고 양옆이 쭈그리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양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주인공이 가운데 사람이면 그 사람은 즐겁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동아시아는 관계주의고 서양은 개인주의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만약에 서양에 태어났으면 더 잘 됐을 것 같다.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 이놈의 동아시아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발목을 잡아요. 미친 듯이 잡아. 미친 듯이. 뛰지를 못하겠어. 근데 서양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염색을 해야 되는데 염색 너무 많이 하기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약간 탈색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미친 척하고 약간 노랑머리 비슷하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뭔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거예요. 서양은 지팔 쥐웃는 거요. 쥐가 염색을 하든지 노랑머리가 되든 빨간머리가 되든 밀든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밀잖아? 그나마 이런 옷이라도 입으면 다행이지. 안 입고 밀잖아? 그러면 뭔 일 있니? 뭔 일이 있어야 미나? 그래서 그게 이제 관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주의, 관계주의.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동아시아 사람들은 관계적 명칭을 부르지 개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건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뭐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평생 자기 집에 있어도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엄마면 엄마, 동생이면 동생 뭐 이렇게 맞잖아. 관계 명칭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지위와 관련된 관계 명칭을 부릅니다. 그리고 같은 직급의 사람이 많으면 성까지만 붙입니다.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네, 그렇게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부르는 거고 이쪽에서는 관계 속에서의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은 내가 성공했어도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쉽지 않아. 신간이 안 편합니다. 신간이 안 편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설령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좀 안 좋게 되어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아니 몰라도 연결점이 존재한다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알딸딸하기는 한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봐봐. 서양에서는 지의사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여차하면 부모가 반대해도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버리면 끝이야. 근데 우리도 돌진하는 경우는 있지.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양 집을 최대한 설득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 아마 시절이 좀 달라서 여러분들 시절에는 부모님이 죽자고 반대하셨으면 못하던 시절이고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이 죽자고 덤벼들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밀려나죠. 그걸 이제 반대했을 경우에 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은 쉽지 않아. 요즘 애들은 그렇게 쉽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뭐가 있냐면 태몽을 대신 꿔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태몽을 대신 꿔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그런 거 있어요. 괜히 뭐 영험한 것처럼. 그래서 뭐 꿈에 뭐 꿈자리 안 좋으면 애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겨울 괜찮니 뭐 이런 여러분도 하십니까 그런 거?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꿈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뭔 꿈을 꿨는지를 몰라. 그래서 애한테 전화를 하려도 뭐 기억이 나야 전화를 하지. 되게 재밌는 게 연세 드시면 오래도 못 자. 그래서 자다가 깨다가 낮에도 조금 이렇게 그 약간 병든 닭처럼 잠깐 졸다가 일어나고 밥 먹고 잠깐 졸고 또 이렇게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체력이 떨어서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자거나 저 파이프라인에서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빼주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 화장실 가시는 분들. 그것도 체력하고 관련돼요. 기능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체력하고도 관련이 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낙양 갔었는데 저는 제 생각만 하고 열심히 걸어갔네. 근데 뒤에 어른들이 물을 빼고 가야 되는데 야 이러다 방광 터지겠다.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주기적으로 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사이즈를 길게 잡은 거지.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운전할 때는 진짜 그거 휴게소 잘 안 가. 안 가. 근데 이제 어른들 가시면 이제 뭐 최소한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쉬어드리는 걸로. 1시간에 한 번 해야 되면 그냥 집에 계시거나 제가 하는 얘기 있어. 디펜드 쓰라니까. 디펜드 써야 돼. 1시간에 한 번이면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새는 겁니다.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막히지가. 그거 새는 거야, 새는 거. 참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프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끼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호 같은 말을 한다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밥 먹었니가 인사요. 우리나라는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니? 예. 그 유명한 송강호의 그 대사도 있잖아. 밥은 먹고 다니냐? 그 애드립이었다고 나중에 나온 걸로 보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밥 먹고 다니는 걸 네가 알아서 뭐 하는데? 그게 관계주의예요. 그게 관계주의라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 집에 가면 밥 먹었니? 그러면 예. 이러면 밥상을 차려주고. 이게 무슨 옆에서 들으면 미친 줄 알 거다. 밥 먹었니? 예. 먹고 왔는데요. 그럼 밥상을 차려줘. 그래갖고 먹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먹어봐. 이래가지고 더 먹으면 너무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밥을 좀 덜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 없으니까 한 번 더. 이래갖고 얹어줘요. 근데 봐봐, 이게 상대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그러니까 내 식이 아니고 제가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를 미루어 짐작해서 생각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가 압존법이잖아. 압존법. 어른 앞에서는 앞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도 그거 하면 안 되고 존대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막 거지 같지. 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제일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부처님을 보시고 좌측에 이러면 보는 사람 좌측이냐 부처님 좌측이냐에 대해서 헷갈려. 근데 무조건 우리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측입니다. 어른 중심으로 좌측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지금은 북쪽이 북한 북쪽, 그 다음에 남한이 남쪽이잖아. 조선시대 때는 남북이 바뀌어 있었다니까. 조선시대 남북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동서도 바뀌어 있었어요. 왜? 임금이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남쪽을. 그래서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라니까. 지역으로 보면 우수사 같은데 전라 좌수사입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전라 좌수사면 지금 우리 개념에는 이순신 등장한 게 어려워. 저쪽이잖아. 저쪽 끝이라서 그거 한참 늦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전라 좌수사가 동쪽이에요. 전라도 동쪽이에요.
좌우 개념도 다르다니까. 왜? 임금이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금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다 맞추는 거예요. 마치 절에서 부처님 왼쪽이라고 하면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인 거지 보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 다 똑같은 공통룰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까 밥 먹었니? 네. 밥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원칙이에요. 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쪽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되게 재밌는 거라니까. 되게 재밌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관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실제로 부모 자식과는 식물처럼 서로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어때? 그런 개념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있어? 없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 개념이에요, 좀.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동아시아에서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현행 법도 그래요. 자식의 알리바이를 부모가 증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살인 혐의나 이런 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돼? 그게 위증인 줄 알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자식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게 1차적으로 부모의 행동 방식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와 같은 비슷한 뉘앙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입시기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다음 주 목요일이, 돌아오는 목요일이 입시기도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입시하고 해당 사항이 없을 걸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입시를 다 넘어서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기다리면 손자 입시, 내 입시는 벌써 끝났고 손자 입시 옵니다. 손자 입시. 근데 거기서도 똑같아요. 왜 부모가 기도를 해주는가? 당사자는 한 번을 안 와. 100일 기도인데. 당사자는 참석 안 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민방위 훈련을 가야 되는데 제가 어디 갔죠, 절에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대신 우리 어머니가 대신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대신 갔거든. 그게 됩니까? 이러는데 됩니다. 아니야,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어.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어. 딱 봐도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러는데 됩니다. 가서 어먼 소리 하면 돼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줄게. 뭐 따지려고 하지 말고 계속 안 되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젊은 애가 미쳐가요. 뭐 설명을 하려고, 어머님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똑같이 처음부터 얘기를 해. 거기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 근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계. 다 듣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요거는 요래서 그렇고요, 요건 요래서 그렇고요, 요거는 소비자 과실 같아요, 어머님 과실이세요? 이러면 근계 이게 왜 안 되냐고. 이렇게. 그게 젊은 애 잡는 비법입니다. 절대 따지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한 8바퀴 돌리면 애가 정신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보내야지 그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까지 최대한 해줘서 보내려고 해요. 이론적으로 따지려고 할 필요 없어. 근계 굉장히 좋습니다. 근계가 거의 젊은 애 잡는 치트키예요. 맞는 키입니다. 맞는 키. 근계 왜 안 되니까? 근계 왜 안 되는데? 그것만 하면 돼. 거기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어. 근계 왜 안 되냐니까. 그거 한번 당해봐라. 진짜 죽는 것 같다.
이거 안 당해보면 모른다. 내가 처음부터 저리가 이런 거 했을 것 같아? 내가 어른들한테 이런 걸 한번 당해보고 나도 방어막을 피는 거다. 씨, 우주방어다, 우주방어. 나도 살아야지. 그거 끝까지 들어주잖아?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 진짜. 끈게. 그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한번 해봐. 애들 미친다. 며느리 말 안 듣고 이러면, 그거 한번 해봐. 그리고 이치적으로 잘 따지는 사람의 뚜껑을 날리는 데는 그거 같이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가족과도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과 관련돼서 어떤 꿈이라든가 예지적인 거를 해줄 수도 있고, 이게 나무 사고라니까. 나무 사고.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나무밭 가보셨어요? 그게 실제로 한 대나무 밭이 한두 나무밖에 안 돼요. 뿌리로 다 이어져 있잖아, 이렇게. 네. 아니, 맞잖아. 이렇게. 대나무 안 캐보셨어? 저는 그거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죽비도 만들어보고,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내가 죽비도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보고, 내가 염주도 갈아보고, 내가 진짜,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요즘 바빠져서 그러는데, 제가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보기하고 다르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손 맵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나는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됐으면 나는 성형외과 의사를 했으면 되게 잘했을 거다. 내가 디자인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손끝이 매운 사람이 그렇게 잘해. 그래서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창조적 작업이잖아. 그래서 상태 안 좋은 걸 개선해서 상태 좋게. 그리고 지금도 그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안 좋은 영혼들을 상태 좋은 쪽으로 보내주는 거. 그게 천도예요. 천거에서 건네준다. 그리고 산 사람은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람을 가지고 죄의식을 덜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다 화해하고 화합하고 뭔가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다 행복의 지평선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큰 비용을 들여서 뭐 천도제를 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들여서, 아니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1000만 원 내도요 이렇게 큰 천도제 못 해요.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지 우리가. 맞춤형은 아니고 승우 스님의 그 고함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봐도 가장 어떻게 보면 크게 차려지는 천도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상 크기는 어려울걸? 조계종 안에서? 아니 맞아.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천도제나 뭐 이런 걸로 큰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비판적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네가 100% 해줄 능력이 되냐? 사실 그 얘기를 좀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고, 물론 뭐 그렇게 영험한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쉬울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람분절에 부처님께서 목건전의 어머니를 구원해 주려고 할 때 당신께서 그건 쉽지 않다. 그래서 대중들을 많이 모아서 혼자보다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집단지성, 떼거리. 예, 떼거리로 가능하다. 이 월정사가 또 떼거리가 됩니다. 아까도 스님들 많이 앉아 있잖아. 사실은 그게 다 비용이거든. 까놓고 얘기하면 그게 비용인데, 그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절 없을걸? 여러분이 다닐 수 있는 절 중에서 스님들을 그냥, 득달같이 모아서 이 정도를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아, 진짜라니까? 우리 교구장 스님이 선원을 5개째, 지금 또 하나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선원이 지금 5개나 돼가지고, 지금 또, 그래서 스님들 이렇게 모시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스님들을 20명 모은다는 게 일반 말사로서는, 그거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시락하면 바로 이렇게 옵니다. 옆에 계시다가, 그럼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하는 에너지로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그렇지 않아? 어떻게 보면 개인이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적광전이 명당짜리예요.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 여기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최고의 명당짜리. 예. 명당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날짜로는 1년 중에 날짜로 귀신을 하늘로 빨아올리는 날짜가 있어요. 날짜를 막 이렇게 하늘 위에서 다이슨 청소기 같은 게 열리는 때가 있어. 쫙 빨아당겨. 그게 양기가 충만한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중양절. 양기가 거듭됐다 그래서 중양이에요. 중양. 거듭됐다. 중첩됐다. 양기가 중첩됐다. 빼빼로 데이는 알아도 중양절 잘 모르는데 1년 날짜 중에서 양기가 가장 왜 9를 양이라고 얘기하느냐? 주역에서는 9가 양이고 음이 6입니다. 숫자 6. 그래서 6월 6일이 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음기가 센 날. 현충일이네. 현충일. 음기가 센 날이고 현충일을 왜 또 그렇게 정했노? 그러고 보니까. 양력이네. 아이고 똑똑하구만. 어유 똘똘해요 우리 보살님들. 이게 오래되면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면 이제 영물이라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영물. 영물 다음엔 요물이다. 자, 그래서 9월 9일이 1년 중에서 양기가 가장 치성한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돌아가신 지 잘 모르는, 제삿날을 모르는 어른들을 제사를 지내주면 좋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냥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날짜로서의 기운이 풍부한 날이고, 그리고 터가 좋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빨아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연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을 대충 만들어도 바람이 잘 부는 때를 띄우면 일이 쉽다고. 연 좀 날려봤어요? 네. 여성분들은 연을 안 날려봤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연을 날리던 세대거든요. 제가 연 좀 날려봤지. 제가 또 근데 바람 좋을 때 날리면 밥 먹고 와도 돼요. 실패 눌러놓고 밥 먹고. 진짜라니까. 밥 먹고 올게 이러고 갔다 와도 돼요. 그냥 걔가 그냥 떠 있어. 근데 이제 부실공사하면 밥 먹고 오면 애가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 진짜라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보신 분들은 보실 거야. 그래서 터가 좋은 것도 좋은 거예요. 터가 좋은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양기가 충만한 터입니다. 여기 지금 적광전 자리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도를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제가 좀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금강경이 공덕이 되는 경전이라면 나는 그 가피를 받을 거다. 내가 이런 생각은 하거든. 그리고 금강저에 에너지가 있다면 나는 이 가피를 받을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금강저를 밀어붙여서 불교용품점 그 사찰 불교용품점에 금강저 코너가 따로 있어. 금강저 만드는 사람은 나한테 얼마씩을 줘야 됩니다. 아니야, 진짜야, 진짜. 그전에는 금강저가 뭔지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저 사람까지 절에 다니는 사람 중에 금강저 잘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래서 참 뿌듯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금강경 기도가 어떻게 보면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위경전으로, 소위경전이라는 건 뭐냐면 주교제입니다. 학교로 얘기하면, 수업으로 얘기하면 주교제가 금강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강경 기도를 하는 것 비중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광명진을 한다는 둥, 무슨 뭐 천수경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흩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깃발을 올리고 나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금강경 기도가 됐습니다. 그거는 딴절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터가 좋으면, 그게 터가 좋으면 확률이 높아져.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땅값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거 제가 부동산 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뭔 뜻인지 아세요? 비싼 땅은 비싼 이유가 있어. 꼭 이제 스님들이 꼭 뭐 하냐면 좀 싸다 그래서 외곽으로 가서 혼자서 청승 떨고 있다고 보고 있으면, 그래 놓고 왜 안 오냐고, 그지 같은 데 있으니까 안 오지. 싼 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임대료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는 뭔가 몫이 좋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유동인구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뭐 다 그런 건물 한두 개씩은 있잖아. 없어? 에휴, 세금 내락할까 봐 그러지? 괜찮아. 이런 데서는 얘기해도 스님이 달라고 안 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 한두 개 없겠어요? 환갑이 넘었는데. 다 그건 뭐 기본이지. 연식이 더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까먹은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해. 자, 그래서 땅값이 배신을 안 하듯이 전통적으로 나오는 기도처라고 하는데, 명당이라고 하는데도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천도법석을 열었지만 이 적광전에서 어떻게 보면 요 월정사 탑 앞에서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빨려 들어가는, 남들이 삼성이나 LG 청소기를 쓸 때 월정사는 다이슨을 쓴다. 참 거지 같은 비유지. 야, 이런 게 박수 칠 대목입니까? 너무 유치한데? 자,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명상은 혼자 하는 게 좋고, 기도는 함께 하는 게 좋다. 아니, 진짜. 제가 요번에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정리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명상하고 기도,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상은 혼자 하는 게 좋아요. 혼자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기도는 떼거리가 좋아. 만약에 적광전에서, 저는 적광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거기 화장실만 갔다 와도 자리가 반으로 쪼그라들어요. 거기 싸러 가면 안 돼. 거기는 거기 싸러 가면 안 돼. 하기사 뭐 날도 춥고 이러는데 디펜드 입고 싸면 잠시는 따뜻하겠다. 5분 핫팩, 5분 핫팩. 아유, 상상해봐, 재밌어. 5분 핫팩.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에, 제가 중국 낙양을 갔는데, 제가 발견해낸 게 있어요. 성지순례나 이런 데를 외국을 다니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어른들이 인도 가실 때도 그렇고, 전기장판 작은 거를 가지고 다니시는 걸 제가 봤어. 그게 훨씬 좋거든요. 근데 그게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코드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 또 연결 코드를 갖고 가야 돼. 아니야. 진짜라니까. 있는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라고 하다가 발견해낸 게 핫팩을 붙이는 거예요. 핫팩이 한 15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 150원. 좀 비싸면 200원. 이제 호구로 보이면 한 500원도 받아요. 아니야. 그런 정도밖에 안 해. 되게 싸요. 그래서 그거를 위아래로 2개를 붙이면, 발 쪽하고 이렇게 몸 쪽에 2개 정도만 딱 붙이면 훈훈하니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부피를 계속 줄이는 거기 때문에 짐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전기장판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거든. 그런데 누가 나한테 방석 핫팩을 줬어요. 방석 핫팩. 핫팩이 9개가 달려 있어. 그래갖고 이만해. 방석 같아. 그래서 9개가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무물정자처럼 돼 있어. 그래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더럽게 뜨거워가지고 자다가 뒤집으면서 살만 닿으면 아우씨 이러면서 이게 무슨 찜질방에 고온방에서 뭔가 사건 터지듯이 근데 그때 제가 기가 막힌 생각을 했지. 적광전에 우리 보살님들에게 이 방석 핫팩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춥잖아.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거든. 여기는 대부분 화병 환자들 또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그 호마목이에요. 호마목이에요. 그래서 막 열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에어컨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별 문제가 없고, 저 적광전에 추울 거예요. 이제 12월, 요번 달까지는 그나마 이제 뭐 좀 추워도 그냥 견딜 만한 거고, 다음 달부터 추워. 그래서 제가 핫팩은 무제한 제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언제나 얘기하거든. 그래서 뭐 몇 개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줘. 근데 또 답답한 사람들도 있고, 핫팩을 붙이랬더니 진짜 한 4-5개를 막 몸에다 했는데 띄고 묻혀야지. 띄고 그냥 그 상태로 놓고 따뜻해지지 않아요. 진짜 별 사람 다 했다. 별 사람 내가 진짜 띄고 묻히라고. 띄고. 그리고 내가 핫팩도 쓰는 거 내가 가르쳐 줬었는데 옛날에 핫팩을 빨리 뜨겁게 하는 방법, 입으로 분다거든. 핫팩을 딱 대놓고 입으로 이렇게 부는 게 아니고 입에 딱 붙여놓고 대면, 그럼 빨리 따뜻해져요. 산소가 그게 반응을 하면서 빨리, 그러니까는 그 수증기하고 그게 반응 속도가 빨라져.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해야 돼. 그럼 빨리 뜨거워져.
내가 부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뭔 헛소리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게 쇠가 산화되는 거예요. 철이 산화되는 거예요. 핫팩 원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화 속도를 빨리만 만들어주면 더 빨리 따뜻해져. 그래서 이 방석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 검색도 하고 이래서 그냥 해보니까 싼 거는 한 1,500원, 뭐 2,000원 이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비싼 거는 한 3,000원, 뭐 4,000원, 5,000원도 있어. 그래서 뭐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저 핫팩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드리자고 그냥 내가 아유 그거 뭐 큰 돈 아닌데 그냥 이 신행국 예산으로 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고 주자 이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면 100만 원 갖고 안 될 겁니다. 200, 300을 드려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아니 저도 최근에도 제가 그걸 하나 또 경험을 했잖아. 제가 울산에서 비로자나물 저만식 한다고 이렇게 그 기념품을 주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월정사이 금강경 봉창기도에 떡이 사라지듯이. 이게 굉장히 좀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것도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어른들이 재미지 하나 더 받아가려고 그런 거지.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손해 나봐야 큰 손해 안 나요. 기껏해야 1, 200이지. 아니야. 그렇게 나가. 그렇게 나가. 있어 보이잖아. 건물 한두 채 없어? 자, 그래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차라리 원가로 파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야 더 가져가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래서 그냥 제가 별로 사실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신행국 너무 비싸게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핫팩은 그냥 1,500원에 갖고 오면 1,500원에 팔든가 안 그러면 2,000원에 팔든가 아니면 3개, 2개에 3,000원에 팔든가. 근데 1,500원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500원짜리가 없어. 500원짜리가 없어. 그래서 2개에 3,000원에 하든가. 그래서 엉덩이에 하나 놓고 가슴에 하나 놓으면 무릎에 이제 하나 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엉덩이가 퍼지죠. 이거 생각해보면 재밌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뵈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 만약에 혼자서 기도하라고 해봐. 야 12월, 1월, 2월 그 혹한에 저번에는 기도하러 제가 들어가니까 적광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물이 꽁꽁 얼어있던데 그 생수 우리 나눠주는 게 얼어있던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신다는 게 그리고 안쪽은 좀 괜찮은데 바깥쪽에 앉으신 분들은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인간 단열재잖아. 자기가 지금 인간 단열재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그런 분들인가 싶어요. 기도라고 하는 게 혼자서 하면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많이 있으면 기도 효과도 좋고 힘도 덜 들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확률도 커집니다. 이루어질 확률도 커집니다. 실제로 그건 그래요.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뜻이 부처님께 전달돼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대통령도 봐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청와대 그 신문고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뭐 몇만 명 이상 아니면 뭐 10만 명 이상인가 뭐 하면 그 답을 하도록 되어 있어. 무조건 응답하도록.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처님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확률이 커져요. 실제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이 하다 보면 그 에너지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거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법사가 기도를 잘 인도해 가면 힘이 훨씬 덜 들거든. 그리고 이게 쫙 뭐가 모이는 듯한 느낌이 나.
그게 사실은 영적인 느낌으로 보면 여기에 구름같이 서립니다. 이 위에 서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마치 비 온 뒤에 산에서 이렇게 보면 수증기 생기듯이 그렇게 쫙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조금만 사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로라 같이 느낌이. 사진을 찍으면 약간 오로라 같은 빛으로 바뀌어요. 빛으로 바뀌어. 빛으로 바뀌어. 그래서 그게 기도가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 명필이 붓 가리냐. 그래서 우리는 붓을 가려야 된다. 이해가 돼? 네.